이번 영상은 취미로 포도 키우기 1년차 종합 영상입니다. 똑같이 따라 하시면 2년차부터는 누구든지 이런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보신 분들은 52분 36초부터 보시면 나무 심는 시기, 비료 주는 법, 2024년 수확 모습이 추가되었고요. 삽목부터 시작해서 키우실 분들은 이 영상 보기 전에 무화과, 포도, 삽목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고요. 묘목을 사서 키우실 분들은 영상 뒤쪽에 56분 28초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영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연구하는 가드닝 랩입니다. 이번에는 취미로 포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포도를 키우려고 알아보니까 농사로 재배하는 건 농업진흥청 같은 곳에서 방법을 많이 연구해놨는데 취미로 키우는 방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방법을 공부해서 거기서 원리를 뽑아낸 다음에 취미 재배에 맞게 방법을 수정했고요. 그 방법으로 작년에도 잘 수확했고 올해도 포도가 많이 달렸습니다. 이 화분이 지름 40cm짜리 그렇게 큰 화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주렁주렁 잘 달리죠. 물론 이제 아직 방법이 완벽한 건 아니고 몇 가지는 더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개인이 이렇게 취미로 키우기에는 충분한 수준까지는 방법이 확립이 됐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지금은 일반적으로 포도 삽목하는 시기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삽목 화분 홍보 사진이 필요해서 미리 삽목해뒀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 드릴 테니까 나중에 초겨울이 되면 포도 삽수 구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독해뒀다가 나중에 영상 보고 다시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삽목 화분에서 그 다음 화분으로 분갈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삽목 화분에서 뿌리를 내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큰 화분으로 옮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분이 너무 커지면 과습이 와서 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 단계로 조금씩 부피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첫 화분을 삽목 화분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가득 찰 때쯤 되면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과습이 오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옮기고 싶은 최종 화분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지금 뿌리가 얼마나 돌았는지 보면 굉장히 많이 뻗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멍으로 뿌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런 튀어나오는 뿌리들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뿌리가 튀어나오면 나중에 화분에서 이 식물을 빼낼 때 뿌리가 걸려서 잘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뿌리들은 그냥 끊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끊어주면 사실 좋은 게 여기서 더 잔뿌리들이 뻗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뿌리가 끊어져서 식물한테 뭔가 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잘 돌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화분에서 꺼내도 이 분이 깨진다라고 하는데 흙이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분갈이 하기에 충분한 시기가 됐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물 주는 시기가 24시간 안에 돌아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식물이 뿌리가 굉장히 많이 뻗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간격보다 아래로 물 주는 주기가 떨어질 경우는 분갈이 하기에 충분한 시기가 됐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뿌리가 전 충분히 돈 게 보이시죠? 이제 1일차부터 쭉 사진을 보시면 오늘이 27일차고요. 지금 1일차부터 이렇게 뿌리가 뻗으면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멍 위치를 뿌리가 뻗기에 가장 좋은 위치,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 그리고 개수를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 무게만 맞추면서 주시면 무조건 어떤 식물이든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7일 만에 이만큼 지금 뿌리가 뻗었고 다음 큰 화분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으로 화분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부직포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화분은 웬만하면 부직포 화분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식물이 건강하게 크려면 뿌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부직포 화분에서 키우시면 특별히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알아서 식물이 잘 크고 뿌리도 건강하거든요. 특히 요새는 장마철만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고 봄에도 비가 많이 오고 7, 8월에도 비 많이 오고요.
그리고 가을 장마라고 막 10월에도 비가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일반적인 뭐 플라스틱 화분이나 고무 화분 이런 데 키우시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런 부직포 화분에 키우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요. 최소 크기는 지름 40cm짜리를 권장을 드려요. 지금 이것도 40cm짜리 화분이고요. 높이는 30cm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화분을 접어놨습니다. 왜 접어놨는지는 나중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화분을 접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부직포 화분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식물을 어떻게 배치할지 대충 흙이 없는 상태에서 가늠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화분 맨 끝에 일자로 포도를 키울 거기 때문에 포도를 이렇게 기울여서 심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충 가늠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흙을 어느 정도 채워주세요. 흙은 다른 거 섞지 마시고 그냥 원예용 상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사실 뭐 배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섞기도 하시는데 부직포 화분 말고 다른 화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벽히 해결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화분을 부직포 화분 쓰시고 흙은 상토를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주로 한판승 많이 사용하고요. 한아름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상토도 실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외에서 키우실 때는 어떤 상토든 원예용 상토 쓰시면 되고요. 이제 대충 흙이 찼으니까 화분을 미리 넣고 자리를 잡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화분에서 식물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잘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뿌리가 화분에서 어느 정도 분리가 될 거고요. 아래쪽도 좀 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검지랑 중지 사이에 가지를 끼운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흙이 통째로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잽싸게 아까 만들어 놓은 자리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뿌리가 끊어져서 화분 벽에 조금 붙는 거는 상관없으세요. 원래는 이 과정에서 일부러 뿌리 끝을 끊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뿌리 발달이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컸으면 뿌리 몇 가닥 끊어지는 거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화분 벽에 일부 뿌리가 붙어있는 채로 남아있어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제 흙을 마저 채우고 지금 이파리 중에 몇 개는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조금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흙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잎들은 몇 개 잘라주도록 하고요. 이제 흙을 마저 채우고 대충 평평하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갈이는 다 끝났고요.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세요. 가끔 보면 분갈이하고 과습이 올까봐 물을 안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분 차이 때문에 기존에 뿌리가 가지고 있던 물을 오히려 주변 흙한테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분갈이한 후에는 꼭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번 정도 물 흠뻑 주는 거는 식물이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도 못 견뎌서 식물이 과습으로 죽는다라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상태가 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삽목 화분에서 뿌리를 내리시면 식물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습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세요. 물 주는 양은 넣어준 상토 부피의 10분의 1 정도 주면 되세요. 저는 지금 40리터 화분에 흙을 대충 반 정도 채웠기 때문에 흙 부피는 20리터고요. 그러면 흙 부피의 10분의 1이면 물을 2리터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시간상 생략할 텐데 물을 2리터 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분이 위치한 곳은 55% 차광막 아래예요. 제가 실내에서 삽목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대로 직광을 보여주면 잎이 다 타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5% 차광막 아래에 2주간 키우면서 햇빛에 순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잎은 운이 좋으면 햇빛에 적응을 할 거고 운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새로 나오는 잎들은 다 햇빛에 적응한 튼튼한 잎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주 후에는 기존 잎이 다 타버리더라도 식물이 멈춤 없이 직광에서 계속 잘 자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포도 키우는 첫 영상으로 분갈이 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제 2주 후에 직광이 다 적응이 되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연구하는 가드닝 랩입니다. 취미로 포도 키우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수영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성장을 가속하는 꿀팁,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분갈이했던 포도나무를 실제로 유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 편은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수영이 잘못되면 포도가 안 달리거나 수확량이 적어질 거예요. 몇 년씩 키웠는데 포도가 안 열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흔히 나무 농사만 짓는다고 하죠. 또는 순나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봄에 삽목하면 다음에 무조건 포도가 열리거든요. 포도는 1년 차에 수확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2년 차에 수확하는 게 제일 빠른 수확이세요.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주렁주렁 포도가 열리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수영입니다. 특히 수영은 처음에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잡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키울지를 처음부터 생각해서 키우셔야 되세요. 영상이 길어지면 끝까지 안 보시는 경우도 많아서 제 유튜브 채널에는 사실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오늘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꼼꼼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일단 수영을 말씀드리려면 포도의 결과 습성을 좀 봐야 돼요. 결과 습성이라는 거는 열매가 어디 달리는지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이 초록색 부분이 줄기고 거기서 잎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초록색 줄기랑 잎 사이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눈이 생깁니다. 물론 실제로 파란색은 아니고 눈도 보통은 초록색인데 보시기 쉽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라면 잎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눈도 각 잎마다 하나가 생길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자라서 잎이 4개가 됐다라고 해보면 지금 여기는 제가 꽃눈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눈 중에 어떤 거는 꽃눈으로 변하게 돼요. 지금 그림에는 아래쪽 눈이 꽃눈으로 변하고 위쪽 눈은 꽃이 없는 그냥 눈으로 된 걸로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어떤 눈이 꽃눈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나무만 알고 있죠. 그리고 색깔도 제가 꽃눈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일반 눈은 파란색으로 그려놓고 크기도 다르게 그려놨어요. 이거는 보시기 쉬우라고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고 실제로는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꽃눈인지를 미리 알 수는 없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눈 중에 일부는 꽃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잎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줄기는 갈색으로 목질화가 될 거고요. 눈들은 그대로 남아서 겨울을 나겠죠. 그러면 2년 차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 눈이 다 터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가지들이 자랄 거예요. 다만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가지는 꽃이 없는 눈에서부터 가지가 자랐기 때문에 포도가 없이 그냥 잎이랑 가지만 자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가지는 꽃눈으로부터 가지가 자랐기 때문에 꽃눈 안에 들어있던 꽃이 피면서 나중에 포도가 달리게 됩니다. 이게 포도의 결과 습성이에요. 그래서 포도는 그 전해에 미리 눈 중에 어떤 눈에는 그 안에 포도가 될 꽃이 먼저 생성이 되고요. 그 눈이 꽃눈이더라도 1년 차에 눈이 트면 거기는 포도가 안 달려요. 그 안에 들어있던 꽃이 퇴화해버리기 때문에 그 해에는 포도가 안 달리지만 겨울을 한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돼서 눈이 트게 되면 거기서 포도가 달리게 됩니다. 이제 2년 차에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 파란색 눈 중에 일부는 또 꽃눈이 되겠죠. 그러면 2년 차 겨울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나무를 잘 키웠다면 이렇게 대부분의 눈이 꽃눈이 될 거고 일부는 꽃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 눈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3년 차가 돼서 가지가 자라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각 눈에서 자란 가지마다 이렇게 포도가 달릴 거고 꽃눈이 아니고 일반 눈이었던 가지에서는 포도가 없이 가지만 자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너무 복잡하죠. 이게 3년 차가 되고 4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되면 이 각각의 눈이 다 또 자라서 포도가 달리게 될 텐데 물론 이건 제가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는 나무가 이 많은 가지랑 열매를 다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키우시게 되면 실제로는 대부분 눈이 꽃눈으로 분화가 안 되고 그냥 일반 눈으로 남아있어서 포도도 많이 안 달릴 거고 나무도 잘 못 크게 될 거예요. 가지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마다 겨울에 전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나뭇가지를 잘라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2년차 겨울에 이렇게 이 파란 선에서 전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림상에 이 가지마다 눈이 한 개씩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3년차가 되면 그 한 개의 눈에서 다시 가지가 자라서 이렇게 4개의 가지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3년 차에도 또 눈을 한 개만 남기고 잘라준다라고 해보면 4년 차가 되면 그 눈 한 개가 달린 곳까지의 가지 길이만큼 가지가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3년 차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될 거예요. 4년 차에도 또 4개의 가지가 자랄 거기 때문에 이렇게 3년 차랑 4년 차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자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4년 차에도 눈을 한 개만 남기고 자르게 되면 5년 차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해마다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남기는 영구적인 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영구 가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 갈색으로 표시한 가지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영구 가지가 될 거고, 반면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가지, 제가 열매 가지라고 해놨는데 이 가지는 해마다 자라면서 포도를 달고 자랄 거예요. 그래서 영구 가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열매 가지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포도 수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영구 가지랑 열매 가지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취미로는 3가지 수영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으세요. 이 중에 1번 수영은 과거에 농사짓던 수영이고요. 2번 수영은 취미로 보통 많이 선택하시는 수영이세요. 3번째 수영은 제가 개발하는 수영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원래 있던 수영은 아닌데 제가 포도 농사 짓는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화분에서도 잘 열릴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실험해본 수영인데 생각보다 결과가 너무 좋아서 저도 지금은 모든 포도나무를 다 이 3번 수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수영을 각각 비교를 해보면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리코메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름은 모르셔도 상관없고, 하지만 내용은 거의 모든 과일나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으세요. 이게 뭐냐면 열매 가지를 눕혀줘야 꽃눈이 쉽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가지가 수평으로 누워있죠. 이렇게 되면 꽃이 잘 생기고 열매도 잘 생깁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처럼 가지를 위로 세워주시면 나무가 꽃이나 열매는 만들지 않고 성장하는 데만 집중해서 잎이랑 줄기만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눈도 꽃눈이 아닌 일반 눈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고요. 그래서 과일나무들은 위로 세워서 키우지 마시고 열매가 달릴까지는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주셔야 열매가 잘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각 수영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수영 같은 경우는 포도 원산지인 지중해나 중동 쪽에서 많이 쓰던 수영이에요. 어떤 수영인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영구 가지를 수평으로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갈색 가지를 수평으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열매가 달리는 가지, 초록색 가지를 수직으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 포도 키울 때는 이렇게 키웠어요. 여기는 사진이 제가 실제로 키웠던 사진이고요. 이게 샤이머스켓인데 나름 주렁주렁 잘 달렸죠. 이 방법의 장점은 앞뒤 공간을 차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같은 데 붙여서 키우면 좌우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앞뒤로는 공간을 차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화분을 배치하신다면 장점이 되고요. 담벼락 같은 데 키우기 좋죠. 그다음 또 하나의 장점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2개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포도를 더 많이 수확하고 싶으시면 화분 크기를 엄청 키우면서 영구 가지를 오른쪽으로 쭉 더 키우시면 열매 가지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분 크기만 받쳐주면 나무를 더 크게 키워서 여러 송이의 포도를 수확할 수가 있으세요. 반면에 단점은 지금 열매 가지가 다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죠. 아까 리코메 법칙을 설명드릴 때 가지를 수직으로 세우면 꽃눈이 잘 안 생기고 열매가 잘 안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단점은 월동을 화분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상관없는데 보통 서울 경기권은 겨울에 좀 춥기 때문에 아니면 남부지방이어도 산속이나 이런 곳은 좀 추우니까 월동할 때 창고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들여놓으시면 이 1번 수영은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꽃눈이 잘 안 생기는 단점은 어느 정도는 쉽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저도 이 1번 수영으로 키우던 포도나무를 폐기한 이유가 월동 시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냐면 화분 재배를 하실 건데 벽에다 붙여서 키우면서 크게 키워서 포도를 많이 수확하고 싶으시면 이 1번 수영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권장은 포도를 10송이 이상 수확하고 싶으시면 화분 크기도 100m 이상으로 가져가시고 1번 수영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필요한 공간은 좌우로는 최소 3m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5m 정도는 돼야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수영은 저희가 흔히 평덕식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키는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농사 짓는 사진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갈색으로 표시된 영구 가지는 수평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열매 가지도 똑같이 수평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저희가 덕이라고 하는 어떤 천장 같은 넓은 공간에 모든 가지를 다 수평으로 배치해서 키우는 방식이세요. 이 방법의 장점은 열매 가지가 수평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꽃눈이 잘 생긴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서 영구 가지를 계속 길게 뻗게 하면 거기서 좌우로 열매 가지가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단점은 좌우로만 공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앞뒤로도 열매 가지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땅에 심는 경우 노지라든지 하우스 같은 데 심으시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만 추천드리는 수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붕이나 그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평덕식 수영이 적합한 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우실 분들은 수영 2번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3번 수영, 제가 이제 개발한 수영이 일종의 가성비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양을 수확할 수가 있으세요. 이 방법은 연구가지는 수직으로 배치하고 열매가지는 수평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진이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사진이고요. 장점은 역시 열매가지가 수평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꽃눈이 잘 생겨서 포도가 잘 달린다 라는 게 장점이고, 앞뒤 공간을 차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벽 같은 데 붙여서 키우시기 좋겠죠. 단점은 확장성이 없어요. 이 수영은 확장하려면 연구가지가 길어져야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영에서는 연구가지를 위로 더 길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열매가지가 아래에 있는 열매가지에 갈 햇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가지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아래쪽에 있는 열매가지는 햇빛을 거의 못 받게 돼요. 그래서 확장성이 없고 포도 수확량을 많이 늘릴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화분 재배하실 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해보니까 화분 크기 40m, 이게 지름 40cm 짜리거든요. 이 화분에서 포도가 4송이에서 6송이 정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차지하는 공간은 좌우로는 2m 정도 되고요. 높이로는 화분 포함해서 1m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포도를 10송이 수확하고 싶다 그러면 화분을 2개를 키우셔야 되세요. 그런 게 좀 이거의 단점이죠. 하지만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화분에서 포도를 수확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3번 수영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 진행할 때도 3번 수영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키우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1번이나 2번 수영도 제가 영상에서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고 응용해 보시면 1, 2번 수영으로도 키울 수 있으실 거예요. 요약해보면 지금 1번 수영은 전문가한테 적합한 수영이고요. 그래서 단점은 꽃눈 생성이 어렵고요. 대신에 앞뒤로는 공간 차지를 안 하니까 벽 같은 데 붙이실 수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서 좌우로 연구가지를 더 늘려주시면 포도 송이 수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1번 수영을 추천하는 거는 벽재배인데 크게 키워서 포도를 많이 수확하고 싶으시면, 화분 하나에서 많이 수확하고 싶으시면 1번 수영을 추천드리고요. 100L 이상 화분 쓰실 분. 그 다음에 2번 수영은 어떻게 보면 취미 재배의 정석 같은 수영이고요. 꽃눈이 잘 생기고, 단점은 앞뒤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확장성이 있어서 좌우로 더 연구가지를 늘려주시면 포도 수확량을 계속 늘리실 수 있고요. 그래서 추천은 땅에 심으실 때나 화분이더라도 공간이 많으시면 2번 수영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3번 수영, 이거는 일종의 가성비 수영이고 열매가지를 수평으로 눕혀서 꽃눈이 잘 생기고 앞뒤 공간을 차지 안 하기 때문에 벽 같은 곳에 붙여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 꼭 벽이 아니더라도 줄을 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줄을 매가지고 키우실 수 있고요. 단점은 확장성이 없어요. 위에 있는 열매가지가 아래에 있는 열매가지 햇빛을 막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상황은 화분에다 작게 키우실 때 3번 수영을 추천을 드려요. 웬만하면 1번 수영보다는 2번 수영이랑 3번 수영 안에서 처하신 상황에 맞게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수영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초기 성장을 좀 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나무를 깊게 심어서 뿌리를 많이 받는 방법이세요. 지금 그림상에 A랑 B를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 A는 이 주황색을 화분의 흙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지가 화분의 위쪽에 심어져 있죠. 반면에 B는 가지가 화분의 바닥 쪽에 심어져 있어서 뿌리도 깊이 들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뿌리가 자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A는 한 군데서 나온 뿌리가 쭉 자랄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꽉 채울 때까지 자라겠죠. 반면에 B는 맨 아래쪽에 처음부터 있던 뿌리도 자라겠지만 가지에서 추가적인 뿌리가 나와서 자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뿌리의 총량은 A랑 B가 결국에 비슷해질 거예요. 하지만 A는 한 군데서 뿌리가 다 나왔다라는 점이 있고 B는 여러 군데에서 뿌리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A보다 B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유리한데, 첫 번째는 A는 혹시라도 뭔가 변수가 생겨서 뿌리가 나온 부분이 끊어지거나 상처를 입기라도 하면 식물이 바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아무리 많아도 시작되는 지점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가 타격을 입으면 식물 전체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B는 뿌리 시작점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 뿌리 시작점이 끊기거나 데미지를 받아도 나머지 뿌리들이 그걸 보충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세요. 그게 B가 유리한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뿌리 발달 자체도 A가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A는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모든 뿌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뿌리 성장이 지체가 됩니다. 반면에 B는 여러 군데서 뿌리가 나가기 때문에 뿌리 뻗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비유하자면 A는 1차선 도로고 B는 5차선 도로죠. 그래서 물류, 일종의 식물 내에서 순환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B가 뿌리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이 어릴 때는 B처럼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어요. 식물이 키가 커야 B처럼 심을 수 있는데 잎이 이제 막 한두 장 달렸다 그러면 B처럼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부직포 화분을 접어서 쓸 거예요. 이 그림의 맨 왼쪽을 보시면 이 주황색이 흙이라고 했을 때 부직포 화분을 접어서 높이를 낮춰주면 흙
잎도 높이가 낮겠죠. 그래서 그때 어린 식물을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자라서 잎이 5장이 되다 그러면 회색으로 표시한 2장의 잎은 잘라줄 거예요. 자르고 접었던 부직포 화분을 조금 피면 흙을 더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 채운 흙에 잠긴 가지에서 또 뿌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더 크면 오른쪽 그림처럼 잎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회색으로 표시한 아래에 있는 잎을 잘라주면 부직포 화분을 완전히 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다 흙을 채우면 그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부직포 화분에서 쓸 수 있는 식물 성장을 가속하는 꿀팁입니다. 왜 부직포 화분에서만 쓸 수 있냐면 화분의 윗면이랑 흙을 채운 맨 윗면의 거리가 5cm를 넘으면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화분은 높이가 40cm인데 흙은 20cm만 채웠다 그러면 화분 상단에서 흙의 상단까지 거리가 20cm죠. 이렇게 되면 흙 상단에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세요. 이거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세요. 어떤 식물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깊은 화분에 흙을 조금만 채우시면 나중에 보시면 식물이 비실비실하게 자라질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이나 다른 화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 상단이랑 흙 상단 높이 차를 5cm 미만으로 가져가려면 결국에는 낮은 화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분갈이를 해가지고 점점 높은 화분으로 계속 분갈이 해주셔야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으세요. 반면에 부직포 화분은 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화분에 최종 화분을 그냥 접어서 낮게 만들어서 흙을 조금만 채웠다가 식물이 자라면 점점 부직포 화분을 펴서 흙을 추가로 채워주고 아래쪽에 있는 잎을 잘라주시면 계속 뿌리를 더 받을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당장 잎을 몇 장 잘랐을 때는 성장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잎이 다 있는 것보다는 몇 장을 자르면 초기 성장은 조금 늦을 수 있으세요. 물론 잎이 너무 없을 때는 당연히 자르시면 안 되고 잎이 그래도 몇 장 이상 자라면 그 다음에 화분을 조금 펴서 흙을 더 채워주셔야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키운 것보다는 뿌리량이 월등히 많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식물이 쑥 자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부직포 화분에서는 이 꿀팁을 꼭 적용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부직포 화분도 여러 가지를 테스트 중인데 저는 아주 작은 식물들 말고 과일나무는 전부 다 부직포 화분에 키우고 있어요. 워낙 과일나무랑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부직포 화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부직포 화분도 자체 제작을 좀 해보고 있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여기서 또 조금 어떤 변형을 가할 거냐면 포도나무를 벽에 붙여서 키울 거라서 포도나무가 화분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화분의 맨 끝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 화분을 벽에다 딱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초기에는 나무를 눕혀서 키우다가 화분의 맨 끝까지 가지가 도달하면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가지를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눕혀서 심고요. 앞 영상 분갈이 영상에서 포도나무를 약간 기울여서 눕혀서 심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키우다가 화분 끝까지 나무가 다 자라면 이제 가운데 그림처럼 자랐을 때 화분 끝에서 다시 가지를 세워주고요. 그리고 눕혀있는 부분에 달린 포도잎은 다 자르고 흙을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 오른쪽 그림처럼 키우게 되면 포도가지가 화분의 맨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벽에 붙이기도 좋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그냥 세워서 키운 것보다는 눕힌 공간 덕분에 더 긴 길이의 가지가 흙 속에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도 더 많이 나오고 더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걸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앞 영상에서 분갈이했던 포도나무를 차광막 아래서 햇빛에 순환을 시킨 지 이제 11일이 됐어요. 순화를 2주 14일 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나무는 너무 건강해서 11일 만에 밖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14일에 분갈이 했던 때랑 비교해 보시면 딱 봐도 잎이 엄청 많이 자랐죠. 이렇게 새 잎이 많이 나오면 기존 잎이 다 햇빛에 타서 떨어져도 새로 나온 잎들은 괜찮거든요. 그렇게 되면 식물은 새로 나온 잎들 덕분에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차광막 아래 더 놓지 않고 밖으로 꺼내서 햇빛을 더 많이 보여주겠습니다. 네, 옥상 벽 쪽으로 나무를 이제 배치를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를 눕혔다가 화분 끝에서 수직으로 세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꽂고 나무를 니은자로 유인을 해주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가지를 약간 눌러서 이렇게 수평으로 오다가 수직으로 꺾일 부분을 지지대에 묶어줄 거고요. 위쪽에 수직으로 세울 부분도 지지대에 묶어주겠습니다. 이 나무 쉽게 묶는 법도 조만간에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유인이 끝났고요. 잘은 안 보이지만 보시면 이렇게 잎 사이로 가지가 누워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흙을 더 채워서 묻어줄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아래쪽 잎을 다 잘라버리고 흙을 채우기에는 위쪽 잎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잎이 조금 더 생기면 그때 아래쪽 잎들을 잘라내고
다시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이고요. 이제 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아래쪽 잎들을 잘라내고 흙을 더 채워줄게요. 흙을 더 채우면 파묻힐 가지에 달려있는 잎들은 이렇게 다 잘라줄 거고요. 흙 높이를 가늠해보면 이 잎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묶었던 것도 풀어주고 상토를 마저 채우겠습니다. 지금 화분 상단 높이랑 흙 높이가 차이가 대략 한 1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처음 분갈이 영상에서 심을 때는 5cm 정도로 맞춰서 심었는데 그동안 물을 주면서 상토가 점점 가라앉다 보니까 차이가 좀 벌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부직 화분을 접어놔서 화분 높이 대비 너비가 엄청 넓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고 있어서 굳이 흙을 더 채워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직 화분을 접어서 쓰실 때는 5cm보다 뭐 조금 더 벌어져도 크게 상관없지만 다른 일반 화분에 식물 키우실 때는 이렇게 높이차가 많이 나면 빨리 상토를 더 채워서 높이차를 줄여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세요. 이렇게 상토를 마저 다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자동 관수 스틱도 꽂아주고 지금 보면 부직 화분 접힌 부분을 다 펴면 이 정도 높이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잎이랑 겹가지는 다 흙에 잠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겹가지들은 키우지 않고 잘라내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자를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잘라버리는 게 나머지 가지에 영향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위쪽에 있는 곁수는 내년에 포도가 달릴 열매 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위쪽 곁수는 제거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어차피 흙 속으로 들어갈 부분만 곁순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자랐으면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아직은 어려서 이렇게 손으로 또 따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3번 수용으로 키우기 위한 기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금 조심하실 건 이 덩굴손을 잘라주지 않는 게 좋으세요. 포도는 덩굴 식물이라 이렇게 자기가 주변 사물을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 덩굴손이 나오거든요. 나무가 자랄 영향을 뺏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 잘라주게 되는데 아직은 자르지 않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지금 덩굴손을 잘라주시면 포도가 더 빨리 자라면서 마디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이 영구가지 부분은 마디 길이가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약간 브레이크 거는 의미로 이 덩굴손은 아직은 자르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영구가지의 배치를 오늘 끝냈고 다음번에 열매가지를 어떻게 유인하는지 후속 관리 영상은 이 나무가 더 자라면 이어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19일 부직 화분에 분갈이한 지 36일 차고요. 포도를 심은 다음에 바로 수확하고 작은 화분에서도 많이 수확하는 비결 3가지가 수형, 부직 화분, 순마기인데요. 앞 영상에서 포도 수형에 대한 건 보여드렸고 부직 화분에 키우는 건 부직 화분 장단점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3번째로 순마기 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순마기가 단순히 가지 끝을 잘라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포도에서는 어떤 가지는 자르고 어떤 가지는 남기고 또 몇 마디까지 남기고 자를지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잘못된 위치를 자르시면 몇 년이 지나도 아예 포도를 수확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접었던 부직포를 펴서 상토를 끝까지 다 채울게요. 위쪽에 잎이 충분히 자라서 아래쪽 잎은 잘라주었고요. 부직포 화분을 펴서 상토를 다 채웠습니다. 나무 전체 모습은 대략 이렇고요. 영구가지는 위로 쭉 묶어서 세워주었고 아래쪽 마디에서는 곁순이 나와서 옆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상토 속에 들어가지 않은 마디 중에 아래쪽 첫 번째 마디는 지난 영상에서 곁순을 미리 잘라줬었고요. 두 번째 마디는 이미 많이 자랐어요. 다만 이 두 번째 마디는 흙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포도가 달려도 상하거나 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겨울에 잘라버리고 내년에는 안 키울까지인데 이미 너무 많이 컸으니까 지금 자르진 않을게요. 이대로 놔둬서 광합성을 하게 했다가 겨울에 잘라버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마디를 빼고 현재 몇 마디가 있는지 위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9마디이고요. 9마디 위에 이 부분을 잘라서 영구가지를 순마기 해줄 거예요. 내년에는 열매가지를 8개 키울 건데 왜 9마디를 남기냐면 맨 위 가지는 오래 키우다가 또는 올 겨울에 월동하다가 말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용으로 맨 위에 한 마디를 더 남겨서 총 9마디를 남겨주세요. 포도가 다른 나무보다 가지가 단단하지가 못해서 끝부분이 마르는 거에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자를 때도 눈 바로 위를 자르면 안 되고 항상 어느 정도 최소 3cm 이상은 간격을 두고 잘라주세요. 이번에 9마디 위쪽을 자를 때도 눈 바로 위를 자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위쪽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내년에 쓸 8개 열매가지 중에 가장 위쪽이고요. 위로 한 마디를 더 남겨서 총 9개 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영구가지에 있는 덩굴손은 다 잘라줄게요. 덩굴손 역할은 영구가지의 마디 간격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였는데 영구가지에서 9마디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영양 소모를 막기 위해서 덩굴손은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곁순이 나온 부분을 볼게요. 이 곁순은 먼저 길게 자랐는데 제가 6마디만 남기고 끝을 잘라줬어요. 곁순은 6마디나 7마디를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모식도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1년차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면 이런 모양으로 키워줄 거예요. 지난 수영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가지가 위로 쭉 뻗고 지금 밑에 화분에서 너무 가까워서 잘라낸 부분을 빼면 총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마디를 남겼고 각 마디에서 열매가지가 나와서 열매가지도 9개가 자랄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연구가지의 맨 위쪽 9마디 위를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지에서는 잎을 6장을 남긴 다음에 끝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끝을 막지 않거나 잎을 너무 많이 남긴 상태로 막게 되면 끝쪽에 있는 눈에만 꽃눈이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자연에서는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크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지가 이 끝일수록 잘 자라게 되고요. 꽃도 이 끝에 있는 가지에 만들어야 여기서 가지가 자라면서 건강한 포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쓸 눈은 이 안쪽 눈이기 때문에 안쪽 눈에 꽃눈을 만들려면 가지가 너무 길어지기 전에 끝을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잎을 6장만 남기고 끝을 잘라주는 거고요. 자르는 2번째 이유는 포도를 여러 송이 수확하기 위해서예요. 이 가지가 먼저 자라게 되면 자라는 쪽 가지만 점점 더 잘 자라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다른 눈에서는 열매 가지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지에서 포도 한 송이는 수확할 수 있겠지만 위쪽에 가지가 없어서 수확하는 포도 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장에서 끝을 막아주게 되면 남는 에너지가 위쪽으로 가서 다른 눈에서도 전부 곁순이 트고 열매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가지도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끝을 막는 2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을 막아주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끝을 막아준 가지는 안쪽에 있는 눈까지 전부 다 꽃눈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눈에서도 곁순이 터서 열매 가지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9개의 열매 가지가 전부 다 잘 자라고 눈들이 전부 꽃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1년차 겨울에 눈을 한 마디만 남기고 이렇게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꽃눈에서 가지가 터서 포도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 가지는 6장씩 잎을 남기고 자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이 열매 가지에서 또다시 곁순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눈이 터서 곁순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곁순이 트면 곁순이 텄다고 이 자리에 눈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곁순이 트면서 여기에 눈이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은 처음에는 꽃이 없는 눈으로 있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곁순에도 다시 꽃눈이 생기고 이 아래쪽 눈도 꽃눈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끝에 꽃눈이 발달하면서 안쪽에 있던 꽃눈은 다시 잎눈으로 퇴화해버려서 이 안에 포도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쓸 눈은 여기 첫 번째 있는 눈인데 이 눈에 포도가 없어져서 내년에 포도가 안 달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 가지에서 다시 곁순이 자라면 이 곁순을 최대한 빨리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곁순이 텄을 때 곁순을 미리미리 잘라주셔야 이 안쪽에 있는 꽃눈이 퇴화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곁순을 키우면서 에너지를 써버리면 가지에 축적하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내년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가지에서 자라는 곁순은 전부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눈에서도 곁순이 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눈에서 튼 곁순은 절대로 바짝 자르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이렇게 바짝 자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른 다음에 그러면 이 눈이 또 다시 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눈이 계속 트는 동안에는 꽃눈이 생성이 안 되고 잎눈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잎눈인 상태로 꽃눈이 되지 못하고 겨울을 맞게 되면 내년에는 이 마디에서는 포도가 안 달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열매 가지의 첫 번째 마디에서 곁순이 나온 경우는 그 곁순을 바짝 자르지 마시고 한 마디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눈이 트더라도 이 곁순에 있는 눈이 계속 트고 우리가 내년에 쓸 눈은 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자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이 눈이 다시 꽃눈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를 매를 대신 맞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마디에서 나온 곁순은 바짝 자르지 말고 한 마디를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른 마디는 어디에서 곁순이 나오든 바짝 잘라주시고요. 첫 번째 마디에서 나온 곁순만 바짝 자르지 말고 한 마디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나무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열매 가지가 나와서 자라고 있죠. 열매 가지가 원래는 위로 자랄 텐데 옆으로 눕혀주시고요. 묶을 수 있는 곳에 잘 묶어주세요. 자세히 보면 제가 여기를 잘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 위에 잘라줬고 맨 끝에서 바짝 자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좀 두고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열매 가지에서 겹순이 나오게 되면 다 잘라주셔야 되세요. 아예 작을 때 자르면 좋은데 다른 곳은 아직 작아서 자르기 힘든데 여기는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많이 자라면 가위로 잘라야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거나 따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 열매 가지의 첫 번째 마디에서 겹순이 나올 경우에는 바짝 자르지 말고 잎을 한 장 남긴 다음에 잘라주세요. 그 뒤에 다른 마디에서 나온 겹순은 전부 다 바짝 잘라주시면 되고요. 덩굴손도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열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잎이 6장까지 안 자랐어요. 그래서 덩굴손만 잘라주고 끝은 아직 자르지 않겠습니다. 아직 가지가 조금 작긴 한데 눕혀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숫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번째 잎이 아직 조금 작아요. 6번째 잎이 500원짜리보다 커지면 6번째 잎 다음을 잘라주세요. 6번째 잎이 너무 작을 때 자르시면 가지 전체가 힘을 잃어서 잘 못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잎이 500원짜리보다 커지면 그때 끝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지는 아직 조금 유인하기엔 작은 것 같고요.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덩굴손으로 벌써 위쪽을 잡았네요. 덩굴손은 다 잘라주고요. 마찬가지로 옆으로 눕혀서 묶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까지는 지금 잎 숫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지금 6번째 잎이 500원짜리보다 훨씬 크니까 끝을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옆으로 눕혀서 묶어주겠습니다. 덩굴손도 좀 잘라주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자란 열매 가지는 다 눕히고 끝을 막아줬고 이 부분은 아직 겹순이 많이 작아요. 그런데 아래쪽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이제 남는 힘으로 위쪽에 있는 겹순들도 빨리 자라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가지 중에 몇 개가 굵기도 너무 얇고 잎도 너무 작고 흔히 수세가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렇게 좀 약한 가지가 있는 경우는 잎 숫자를 6장 남기지 말고 7장을 남겨주세요. 6장이나 7장이나 포도 생기는 데는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조금 약한 가지는 잎을 한 장 더 남겨서 7장을 남겨주시면 올해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내년에 그 가지가 자랄 때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6장을 남겨주시되 너무 약한 가지는 7장을 남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숨막기까지 해줬고요. 나중에 위쪽에서도 열매 가지가 나와서 잎이 6, 7장이 되면 다 끝을 잘라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차 관리는 끝이고요. 이대로 열매 가지에서 나오는 겹순만 잘라주면서 겨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도 굵어지고 꽃눈도 다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에 나왔던 이 나무는 올해 4월 23일에 삽목해서 6월 14일에 부직포화분에 심은 나무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 나무도 내년에 포도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 1월, 4월 말, 5월 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삽목했으니까 내년에 어떤 나무까지 포도가 열리는지 보면 늦어도 몇 월까지 삽목해야 다음에 수확 가능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취미로 포도 키우는 시리즈는 올해는 겨울에 전정해서 월동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고 내년에 2년차 이상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다른 포도나무도 구경해 볼게요. 지금 이 나무는 올해 1월 15일에 삽목해서 3월 13일 날 부직포화분에 심었는데 이건 8월 9일 영상이에요. 여기가 영구가지인데 많이 굵어졌죠. 이쪽에 열매가지도 꽤 굵고요. 쭉 따라가 보면 제가 며칠 못 봤더니 열매가지에 겹순이 많이 자랐어요. 심지어 겹순에 포도도 달려서 나왔습니다. 이게 포도 꽃송이에요. 이 꽃이 수정되고 약 3, 4개월이면 포도를 수확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포도가 달려봐야 겨울 전에 수확할 수는 없고 이 겹순은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꽃이 보인다는 건 이 나무에 있는 눈들이 꽃눈으로 분화가 됐다는 뜻이니까 내년에 바로 포도가 열릴 거라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이렇게 꽃눈이 분화가 돼서 2년차에 바로 수확할 수 있어요. 올해는 새로 삽목해서 1년차 포도나무를 키우기에는 늦었지만 영상 보시고 흥미가 생기시면 올 겨울이나 내년 봄에 포도나무 한 그루 정도는 삽목해서 키워보시면 작은 화분에서도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사 먹는 것보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삽목부터 수확까지 전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포도 시리즈는 겨울에 전정할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취미로 포도 키우기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포도 1년차 중에 마지막 할 일, 전정을 해서 가지를 잘라줄 거예요. 이전 영상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더보기나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면 40리터 부직포화분에 열매 가지를 8개 키워서 해마다 4송이에서 6송이의 포도를 수확할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열매 가지가 6개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여름엔 이렇게 열매 가지의 포도를 키웠다가
겨울엔 열매가지는 한 마디만 남기고 다 자르고 영구가지만 남길 거고요. 그 다음 여름엔 다시 한 마디 남았던 열매가지를 키워서 포도를 수확할 거고요. 겨울에 다시 영구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줄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열매가지를 키웠다가 잘랐다가 반복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키웠던 포도나무는 이렇게 자랐어요. 총 9개 가지를 키웠고요. 마지막 10번 가지는 키우려고 키운 건 아니고 자를 시기를 놓쳐서 남겨놨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굳이 10번은 키우지 마시고 9개 가지만 키우셨으면 되세요. 그래서 10번 가지는 바짝 잘라서 없앨 거고요. 1번 가지는 2번 가지가 마르지 말라고 키웠던 거라서 이 파란색 선에서 잘라서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2번에서 9번까지 8개는 한 마디씩을 남기고 자를 거예요. 봄이 왔을 때 2번에서 9번까지 열매가지를 한 개씩 키우면 총 8개의 열매가지를 키울 수 있겠죠. 2번 가지부터 실제로 잘라볼게요. 여기가 2번 가지의 첫 번째 마디예요. 눈이 통통하게 잘 컸죠. 2번 가지를 6마디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안쪽인 첫 번째 마디까지 눈이 통통해졌어요. 이 눈을 봄에 열매가지로 키울 거고요. 아마 꽃이 들어있어서 내년엔 포도가 열릴 것 같아요. 혹시라도 꽃이 안 들어있으면 2년차에 한해서는 영구가지에 있는 이 눈을 대신 써도 돼요. 그치만 지금은 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열매가지의 첫 번째 마디까지 남기고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두 번째 마디죠. 포도는 가지가 쉽게 마르는 편이라서 이렇게 눈에 가깝게 바짝 자르면 눈이 마른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 마디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다만 두 번째 마디에 있는 눈은 꼭 잘라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마디 눈이 잘 트이거든요. 다른 가지도 잘라볼게요. 여기가 영구가지에 있는 눈, 여기가 열매가지의 첫 번째 마디고 봄에 쓸 눈이고요. 이 두 번째 마디에서 눈까지 잘려나가게 자르면 되겠죠. 여기는 좁아서 카메라 끈 다음에 자를게요. 이쪽까지도 첫 번째 눈이 봄에 쓸 눈이고요. 영구가지 눈도 튼튼하네요. 두 번째 마디에서 눈까지 잘려나가게 잘라줬고요. 여기도 영구가지 눈, 첫 번째 마디는 남겨주고요. 두 번째 마디를 잘라줄게요. 여기도 영구가지 눈, 첫 번째 마디 남기고 두 번째 마디에서 잘라줄게요. 이 맨 밑 가지는 아까 그림에서 10번 가지라서 없애버릴 거고요. 영구가지가 마르면 안 되니까 너무 바짝 자르진 않고 조금 남겨서 자를게요. 여기도 첫 번째 눈은 남기고 두 번째 마디를 잘랐고요. 여기는 첫 번째 눈이 영구가지에 너무 바짝 붙었어요. 마디 길이가 0.5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눈으로 보고 그 다음 마디를 잘라줄게요. 여기도 첫 번째 눈은 남기고 두 번째 마디를 잘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1번 가지는 영구가지를 잘라서 아예 없애줄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른 가지를 정리했고요.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가지가 남았고 각각의 가지는 눈을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봄이 되면 이 8개 눈을 키워서 열매가지 8개를 만들 거예요. 혹시라도 1년차에 격가지가 충분히 안 나와서 가지 숫자가 8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자세히 보면 이 마디는 가지가 안 자랐거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마디도 2년차에는 영구가지에서 눈이 트일 거예요. 꽃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가지가 8개가 아니고 6개나 7개여도 이런 빈마디가 있으면 거기서 열매가지를 키울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정은 끝났고요. 자른 부분에 락발삼이나 상처치료제는 안 발라도 되세요. 포도는 봄에 물을 올리면 자른 부위로 수액이 엄청나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처치료제를 발라도 어차피 다 없어져 버리니까 굳이 바르지 마시고요. 겨울 동안에 외부에 화분을 놓으실 거면 보온 조치를 해주셔야 되세요. 화분은 김장 비닐이나 뽁뽁이 같은 걸로 잘 싸주시고요. 가지는 신문지나 지프로 싸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화분이 여러 개면 한 군데 모아서 눕힌 다음에 이렇게 담요나 이불, 천막 같은 걸로 덮어줘도 되고요. 다만 외부에 보관하는 건 언제나 위험 부담이 있어요. 북극 한파가 오면 서울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자리만 있으면 들여놓으면 좋아요. 창고나 보일러실, 계단실, 지하실, 아니면 베란다에 놓고 창문을 조금 열어놔도 좋고요. 중요한 건 너무 따뜻하면 안 되고 최저 온도가 7도보다는 낮아야 돼요. 포도는 온대 식물이라 겨울을 춥게 보내야 다음에 꽃이 피거든요. 이걸 저온 요구도라고 하는데 품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한 달은 최저 온도 7도 미만에서 보내야 돼요. 저는 운 좋게 옥상에 창고가 있어서 여기에 무화과랑 같이 넣어놓고 있어요. 조심하실 건 겨울에도 화분이 바짝 마르면 안 돼요. 겨울에 식물이 죽는 게 동해, 그러니까 얼어 죽는 것보다 건해, 말라 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화분을 살짝 들어봐서 너무 가벼우면 물을 한 번씩 주셔야 되세요. 잎이 없으니까 양은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물 주는 간격은 환경마다 다를 텐데 저는 대략 2달에 한 번 주다가 봄이 가까워지면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되더라고요. 포도 전정 시기는 원래는 2월쯤 큰 추위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치만 화분을 들여놓는다든지 보온 조치를 하려면 전정부터 해놔야 수월하겠죠.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전정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전정한 김에 삽수 준비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아래를 구분해야겠죠. 눈이 있는 쪽이 위, 잎이 떨어진 흔적이 있는 쪽이 아래고요. 삽목 직전에 여기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삽목할 거예요. 그러면 자를 위치해서 20cm는 남겨야 돼요. 제 한 뼘이 20cm니까 여기를 자르면 되겠네요. 다만 자르기 전에 맨 위 눈이 잘 있나 확인해 봐야 되세요. 통통하게 잘 있으니까 그대로 자르면 되겠네요. 물론 이때도 맨 위 눈에서 너무 가까이 자르지 말고 2에서 3cm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고요. 대략 20cm 정도 길이가 확보됐네요. 삽목할 때 아래쪽 눈은 잘라버릴 거고요. 대각선으로 잘라서 삽목하면 되겠죠.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위쪽 눈은 잘 있고 길이 여유를 두고 잘라주고요. 대략 20cm 정도 확보가 됐죠. 얇은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통계 내보면 굵기랑 삽목 성공률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길이만 15에서 20cm 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100% 성공이에요. 조심하실 건 이렇게 위아래는 얇은데 가운데만 두꺼운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포도 유리나방이라고 해충의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딱 봐도 여기 구멍이 있죠. 잘라보면 안에 애벌레가 있는데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부분은 삽수로 쓰면 안 되세요. 이 애벌레가 가지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봄에 나와서 포도가지에 다시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그 애벌레가 또 가지를 안에서 다 갉아먹어요. 제가 무농약으로 키워보니까 포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 포도 유리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태우거나 멀리 버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1년차가 마무리됐고요. 영상 내용대로만 하셨으면 2년차에 무조건 포도가 열릴 거예요. 새로 키워보실 분들은 늦어도 3월에는 삽목을 시작해야 안전하게 2년차에 수확이 가능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날이 풀리는 대로 취미로 포도 키우기 2년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편 추가 내용으로 삽목하는 시기에 따라서 1년차에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어쩌다 보니까 2024년에는 포도를 5그루나 삽목했는데 삽목 시기가 다 달랐어요. 먼저 첫 번째 나무는 품종은 미와이이고요. 1월 15일에 질석에 삽목했어요. 2월 15일에 상토로 옮겨 심었고요. 부직포화분에 심은 건 3월 13일이에요. 딱 봐도 튼실해 보이죠? 여기서 다시 어느 부분을 비교할 거냐면 위에서 세 번째 열매가지를 볼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지에 달린 첫 번째 눈이 여기고요. 여기는 영구가지예요. 2년 차이는 기본적으로 열매가지의 첫 번째 눈인 이 눈을 키울 거고요. 혹시 열매가지 눈에 포도가 없는 경우에만 영구가지에 있는 이 눈을 키울 거예요. 딱 봐도 눈이 통통하죠? 물론 눈이 트여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기엔 아마 포도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음으로 두 번째 나무는 품종은 거봉 닮은 품종이고요. 정확한 품종명은 몰라요. 삽목 날짜는 첫 번째 나무랑 똑같이 1월 15일이고요. 역시나 나무도 똑같이 튼튼하게 자랐어요. 위에서 세 번째 열매가지만 확대해보면 눈이 통통하게 잘 자랐고요. 포도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무도 거봉 닮은 포도고요. 삽목 날짜는 4월 23일이에요. 이 나무가 지금 보고 계시는 포도 키우기 1년차 영상에 나온 바로 그 나무고요. 영구가지 굵기가 1월에 삽목한 나무들이랑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이 정도만 돼도 나무는 충분히 잘 큰 것 같고요. 위에서 세 번째 열매 가지를 확대해 보면 눈도 충분히 통통해 보이네요. 네 번째 나무는 금양 1호라는 품종이고요. 저도 처음 키워봐요. 코튼 캔디 계량종인데 엄청 맛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직 먹어보진 못했고 시험 삼아 키워봤어요. 삽목 날짜는 세 번째 나무랑 똑같이 4월 23일이고요. 이 나무도 잘 컸죠. 위에서 세 번째 열매 가지 눈도 통통하네요. 예상이랑 다르게 4월 말까지만 삽목해도 2년차에 충분히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나무는 품종은 거봉 닮은 포도고요. 5월 31일에 삽목했어요. 이건 유튜브 찍느라 삽목했던 거고 무화과 포도 삽목 영상에 나왔던 나무예요. 딱 봐도 나무가 얇아 보이죠? 세 번째 열매 가지의 첫 번째 눈은 크기가 약간 애매해 보여요. 이게 커 보이는 이유가 자세히 보면 눈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눈 한 개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는 포도가 들어있을지 좀 불확실하네요. 대신에 영구가지의 이 눈은 충분히 통통해 보여요. 나중에 포도 키우기 2년차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년차부터는 영구가지에 있는 눈은 포도가 안 열려요. 그치만 2년차까지는 영구가지에서 눈이 튀어도 포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눈에 포도가 없으면 이 영구가지 눈을 키우면 아마 포도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2년차에도 수확이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5월 말에 삽목했어도 수확이 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품종의 영향이 크거든요. 만약에 이 나무가 거봉 닮은 포도가 아니고 샤인머스켓처럼 수세가 센 품종이었으면 아마 영구가지 눈에도 포도가 없을 거예요. 수세가 센 품종들은 특징이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그다음부터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나무 굵기에서는 2년차에 포도가 안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포도 삽목하는 시기는 5월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되도록 4월 말까지는 삽목을 시작해주세요. 물론 진짜로 포도가 들어있는지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눈 모양만 가지고 추정한 거니까 이 5그루가 진짜로 포도가 열리는지는 포도 키우기 2년차 영상에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삽목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말고 묘목을 사서 심는 분들도 있으시죠? 묘목부터 시작하는 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묘목은 3년차, 4년차 이런 나무 사봐야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과일나무는 일반적으로 다 자란 나무 사는 게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과수원 폐원하거나 품종 갱신하면서 나온 나무는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굳이 비싼 묘목 사지 마시고 저렴한 1년차를 사서 이 영상에 나왔던 내용대로 새로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수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뿌리도 튼튼해져서 길게 보면 더 좋거든요. 잎이 없는 묘목인 경우는 짧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 영상 앞쪽 내용을 보면 영구가지를 한 개만 키웠죠. 그래서 눈이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잔가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제일 튼튼한 가지 한 개만 남겨주시고요. 튼튼한 가지도 3-4마디만 남기고 짧게 잘라버리면 되세요. 튼튼한 눈이 맨 위에 있게 자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영상 첫 부분 분갈이 때 보여드린 것처럼 부직포화분 대형을 접어서 심어주시고요. 봄에 눈이 여러 개 트이면 하나만 남겨서 영상 내용대로 키우면 되세요. 그러면 2년차에 바로 수확 가능하실 거예요. 잎이 있는 묘목도 가지가 여러 개면 다 잘라주시고요. 처음에는 가지 한 개만 키워서 영상 내용대로 영구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열매가지 8개를 키우면 되세요. 묘목으로 심는 경우는 아마 6월까지만 부직포화분에 심으면 2년차에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이 나무가 6월 25일에 부직포화분에 심었거든요. 물론 빨리 심을수록 당연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다음으로 1년차 비료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사실 1년차에는 비료가 필요 없어요. 저도 2022년에는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상토만 가지고 키웠는데 나무도 그럭저럭 잘 컸고 2년차에 열매도 잘 열렸거든요. 계산해보면 상토에 들어있는 비료 양이 1년차에 필요한 양분 양을 다 충족시키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가능하면 비료를 주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속도 때문이에요. 저희가 부직포화분 접은 걸 펴주면서 상토를 추가하는데 상토를 추가한 부분에 있는 양분은 나무가 바로 먹을 수가 없겠죠. 뿌리가 거기까지 뻗어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비료를 주시면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꽃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꽃눈은 한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 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비료를 조금 줘서 최대한 나무를 빨리 키워놔야 2년차에 포도를 수확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최소한으로 추천드리는 비료는 어분골드랑 용성인비예요. 어분골드는 물고기를 갈아서 만든 거고요. 식물한테는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죽어가던 식물도 이거 주고 나면 윤기가 좌르르 흐르거든요. 주성분은 아미노산이고요. 일반적인 유박보다 흡수가 빠르고 가스 피해도 없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오래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키우는 나무 숫자가 3, 40그루인데 15kg 한 포대 사서 만 3년 쓰고도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주는 횟수는 2번 줄 거예요. 첫 번째는 부직포화분에 처음 심고 일주일 후에 한 번 주세요. 두 번째는 부직포화분을 펴고 상토를 채우기 전에 해주세요. 영상에서 부직포화분에 포도를 심은 다음에 첫 번째 상토를 채울 때는 화분은 안 펴고 상토만 채웠고요. 두 번째 상토를 채울 때는 화분을 다 펴고 상토를 채웠죠. 이렇게 화분을 펼 때가 되면 일주일 전에 미리 어분골드를 주시면 되고요. 주는 양은 15ml예요. 이 계량 스푼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텐이라 녹도 안 쓰고 앞으로 비료를 주는 모든 상황에서 이 6개 스푼만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이 중에 제일 큰 게 15ml예요. 이걸로 한 스푼 주면 되세요. 첫 번째 줄 때도 한 스푼, 두 번째 줄 때도 한 스푼 주시고요. 앞으로 제 영상에서는 포도든 무화과든 달래든 딸기든 전부 이 계량 스푼으로 양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용성인비는 주 목적은 인을 공급하는 거고요. 인을 주는 이유는 꽃눈이 잘 생기게 도와줘서예요. 추가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미량 요소도 들어있고요. 문제는 이게 녹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직포화분에 심고 일주일 후에 주시면 되세요. 양은 15ml면 충분하고요. 그러면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나무가 키만 크는 게 아니고 꽃눈을 만들게 나중에 도와줄 거예요. 꼭 포도가 아니어도 화분에 심었든 땅에 심었든 열매는 안 열리고 키만 크는 나무가 있으면 한 주먹씩 주세요. 다음 해에는 열매가 열릴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다만 용성인비 역할 중에 하나가 산성 토양을 중성으로 만드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처럼 산성흙에 심는 식물에는 주시면 안 되고요. 다른 과수에는 좋은 비료예요. 1년차 비료는 이 정도만 주셔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챙겨주실 분들은 황산가리랑 황산고토를 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이 비료들은 2년차 이후에도 계속 주는 비료예요. 그래서 2년차 이후 나무가 있으시면 어차피 가지고 있는 비료니까 주는 김에 1년차 나무도 같이 주시면 좋거든요. 1년차 나무에 주면 눈에 띄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건강해져요. 사람으로 따지면 채소를 먹는 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채소 안 먹는다고 당장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녹균병 같은 병이 온다든지 뭔가 나무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버티는 힘이 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비료가 있으시면 여기 있는 양대로 주시면 좋고요. 아직 황산가리랑 황산고토가 없으시면 굳이 사진 마시고 2년차 때 사도 상관없으세요. 주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여기 있는 양대로 주시고요. 황산가리랑 황산고토를 동시에 주는 게 나무한테도 좋고 사람도 편해요. 예를 들면 6월에는 하루 날 잡아서 황산가리 2.5ml랑 황산고토 5ml를 동시에 주면 되세요. 양은 아까 계량 스푼에 2.5ml짜리랑 5ml짜리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한 스푼씩 주면 될 거고요. 비료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에 수확한 포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나무는 거봉 닮은 포도고요. 정확한 품종은 몰라요. 나이는 3년생이고요. 2년생 때 6송이를 달았더니 송이 한 개당 포도알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3년생 때는 3송이만 키워봤어요. 8월 9일에 2송이를 수확했는데 400g, 700g이었고요. 나머지 한 송이는 8월 30일에 수확했고 400g 정도였어요. 포도 한 그루에서 1.5kg 정도 수확했네요. 알알이 들어찬 게 송이 모양도 예쁘고 맛도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나무도 거봉 닮은 포도예요. 이 나무도 3년생인데 시험 삼아 여기는 6송이를 달았어요. 이 사진이 9월 3일인데 이때도 검은색이 안 됐어요. 첫 번째 나무는 8월에 수확이 다 끝났는데 많이 늦죠. 9월 3일, 9월 11일,
9월 19일, 9월 25일, 10월 8일 이렇게 5송이를 수확했고요. 한 송이는 포도가 조금밖에 안 달렸고 그나마도 대부분 떨어졌어요. 대형 화분에 6송이까지 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물론 나는 8개의 열매가지에 8송이 다 키워도 되던데 하실 수도 있는데, 작은 송이 8개는 큰 송이 4개만도 못할 수도 있어서 송이 숫자가 아니고 무게로 비교해야 정확해요. 두 번째 나무는 무게로는 3kg을 수확했어요. 첫 번째 나무는 1.5kg이었으니까 2배네요. 3kg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4송이에 2kg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나무는 샤인머스켓이고요. 2년생이에요. 샤인머스켓이 보통 3, 4년 돼야 열매가 열리는데, 제가 안내드린 대로 1년차를 보내셨으면 2년차부터 바로 열매가 열릴 거예요. 총 4송이를 달았고요. 송이가 너무 멋지죠? 이렇게 노란 샤인머스켓 본 적 있으세요? 시중에 사먹는 샤인은 조금 괜찮은 거 사봐야 연두색이고 대부분은 시퍼런 초록색이잖아요. 그건 다 나무 능력보다 열매를 많이 달아서 그래요. 샤인은 농사보다는 장사거든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서 드시면 사먹는 샤인에서는 절대 없는 맛을 느낄 수 있으세요. 향이 비교가 안 돼요. 8월 16일에 첫 포도를 수확했고요. 8월 30일에 나머지 3송이를 수확했어요. 총 무게로는 1.8kg이 조금 넘고요. 시중에 파는 샤인은 9월이 넘어가야 익는데 저는 노랗게 다 익히고도 8월 중에 수확이 다 끝났죠. 나무가 충분히 감당할 만큼만 포도를 달았다는 거고요. 역시 2kg 전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나무는 이름표는 뉴욕 머스켓을 달고 왔어요. 근데 진짜 뉴욕 머스켓은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품종은 모르고요. 2년차 나무예요. 2년 만에 나무를 엄청 튼튼하게 키웠는데 품종을 몰라서 아쉽지만 폐기한 나무예요. 열매는 손가락처럼 길게 생겼고요. 3송이를 달았는데 8월 16일, 8월 30일 사진만 있고 한 송이는 깜빡하고 무게를 안 쟀어요. 대충 1.5kg 정도 수확한 것 같아요. 2023년이랑 비교해보면 2024년에는 수확량도 많아지고 판매해도 될 만큼 잘 키운 것 같아요. 열매 품질만 보면 취미 재배를 넘어섰죠. 이제 화분 재배 방법이 완전히 자리 잡힌 것 같고요. 조그만 화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그 비결은 포도 키우기 2년차 영상에서 차차 보여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2년차 영상도 이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